2차 세계대전 때나 남이 나라를 쳐들어갔었지,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은요, 지금도 식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일본은 식민지예요.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은 단 한 번도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서 임명된 적이 없어요. 일본 수상은요, 거의 미국이 꼽는다고 봐야 됩니다. 꼽는다고. 거의. 그러니까 뭐 100%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건 그거예요. 반미를 한 수상들은 말로가 안 좋다. 그래서 제 늑대 경제학에 영감을 줬던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전 CIA 국장 윌리엄 에드강 콜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영광스러운 남자들 해가지고 CIA에서의 나의 삶이라는 자서전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비밀 채널을 통하여, 그러니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원조는 물론 준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외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수세기에 걸친 국가기관의 특징이다. 그게 왜 나빠? 당연한 거지. 그런 거예요. 자위를 위한, 그러니까 자국의 안보를 위한 무력 행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용인되기도 한다. 만일 그런 군사적인 개입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배후 공작도 정당화된다. 무슨 말이냐?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공식 루트로,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반미 국가의 정권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테러 집단을 지원한다던가, 여기 보면 준군사 뭐라고 나오잖아요. 자유란 무력 행사, 이런 거 무력 행사 나오잖아요. 이거 준군사적인 원조, 이런 말이 결국 그거 뭐예요? 테러 단체 지원한다는 소리거든. 그걸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외압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하다예요. 아니, 이 정도 무력 행사하는 것도 정당한데 그게 아니라 삥 돌려서 하는, 간접적으로 그 정치인들을 포섭한다거나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행위, 이건 전쟁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행위잖아요. 하고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사람 안 죽이고 하는 공작은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다? 국익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와,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미국은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한 게 미국의 정서를 읽으라예요. 미국의 정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쳐다봐.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미국을 낭만적으로 쳐다본다고. 근데 미국은 낭만적인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따지고 그 다음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두들겨 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과 외교를 하려고 그러면 실패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미국한테 좀 조건 좀 걸라는 거야. 아니, 비즈니스 거래. 기브 앤 테이크 없이 무조건 성적이 흔든다고 미국이 한국이 우파 바라봐 줄 것 같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요코하마항에 미주리함 항공모함이 들어옵니다. 항공모함, 전투함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전투함이. 그리고 전투함 위에서 저렇게 항복 서약을 합니다. 저기 저 안경 쓰고 사인하는 사람이 아마 시게미츠 마모루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경 쓰 이런 거 봤을 때. 그런데 저 메가더 장군 보십시오. 주머니를 손에 넣고 있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네. 보이세요? 에? 저거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저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보다 위다예요. 내가 너보다 위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그때 판문점에서 만날 때 문재인 차렷제에서 서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지. 메가더는 항상 고위급 사람들이랑 만날 때는 주머니에 손을 그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죠. 뭐예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저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세요. 일본 천황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잖아요. 다리가 앞으로 나와 있죠? 짝다리 짚고 서 있죠, 지금? 아니, 감히 어떻게 일본 천황이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공손이 있어야지. 손도 뒤에다 이렇게 놓고 짝다리를 이렇게 딱 짚고 이렇게 있어? 이게 뭐예요? 우습게 보고 있다예요. 뭐 하기는 한때 일본 그 메가더가 GHQ 신탁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천황을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 작전도 있었어. 그랬는데 이건 살리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그러진 않았지. 그때 그래서 일본 쇼와 천황이 진짜 바들바들 떨었죠.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일본이 그 항복 선언을 할 때는 진짜 뭐 무지막지하게 당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일본은 그 진짜 상대가 안 돼. 뭐 우리나라 좌파들이 미 제국지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미 제국지의 지배를 일본처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혜택을 받았지. 예. 우리는 미 제국지 어쩌고 이런 좌파들 논리처럼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혜택을 받았지. 일본이야말로 진짜 지배를 받고 상당히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물론 힘들어. 네, 지금도 힘들어 일본은. 그랬었어요. 그랬고 항복조약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초안이에요. 초안. 이건 물론 바꿨습니다. 메가더가 이렇게 주장해서 갈려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일본 전역에 있는 일본 사람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군사 관리에 둔다. 그게 뭐예요? 메가더, 내가 일본 국민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대통령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능은 최고사령관의 권한하에 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통령도 하는 거고 입법, 사법, 행정, 수반까지 다 해먹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 독재자잖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그리고 미군에 대한 미국이 아니라 미군, US 아미, 미군에 대한 위반 행위, 즉 뭐예요? 적대 행위겠죠? 이런 걸 했을 때는 미국 군사재판에서 처벌한다. 그 얘기 뭐야? 징역 10년 아니면 상형, 무기징역 이걸로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계기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군용 수표를 법정 통화를 한다. 일본 엔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을 때 저렇게 조약을 집어넣고 조항을 일본한테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일본이 사시나무 떨도 됐는데 이거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시게미츠 마모루. 아마 요 사람일 거야. 여기 사인하고 있는 사람. 왼쪽 사진에 이게 엎드려 사인한 사람 있죠? 아마 저 사람이 시게미츠 마모루일 거예요. 예, 저 사람일 거야. 그래서 뭐 항복 조인식에 갔었다고 하잖아요. 예, 저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윤몽길 의사한테 예전에 중국 훈코 공항에서 그 일본 무슨 축제 때 윤몽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지는 바람에 그 파편에 맞아서 장애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랑 또 인연이 깊어요. 예? 윤봉길 의사랑.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인입니다. 예.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예. 이 사람이 이 조약을 무효화시켜요. 이거를 갖다가 미국 애들이 이 조항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저게 언제였더라? 오후 5시인가? 최종 발표하는 걸 해놓고 오후 1시인가 일본에 통보를 해요. 4시간밖에 안 남은 거야. 조항 자체 수정할 수 없게끔 일부러 시간을 짧게 둬서 확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거야. 읽어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 시게마츠 마모루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메가더랑 협상을 해서 그거를 조항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타야마 이치로가 수상이던 당시에 외무 대신, 즉 외교부 장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미 군사 식민지 정책 반대. 아까 얘기했던 그 조항 있잖아요. 그 조항 다 취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와서 식민 정책을 반대한데서 그런 조항 같은 거 바꾸고 이런 거 했다고. 그리고 미군 철수 요구하고. 그러는 바람에 1956년에 퇴임을 합니다. 근데 57년에 사망해요.
와, 골 때리잖아요, 이 사람? 뭐 자연사. 전 늘 얘기하지만 자연사. 예.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그래서 여기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저 사람이 시기미치 마모루예요.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메가더의 식민정책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메가더가 하려던 모든 정책들을 다 카트카트를 해버려요. 말을 잘하거든. 그래갖고 이 새끼 어쨌든 그래도 실각시켜버립니다. 실각시키고 나서 1년 뒤에 죽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시바시 단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안 좋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이 냉전시대잖아요. 냉전시대 때 중국을 2차례 방문해서 저원라인, 준레를 만났대요. 그리고 64년에 소련을 방문했대. 그래서 소련과의 국교 회복에 앞장섰다. 어허. 이러면 안 되지. 저 밑에 보면 뭐라 나와요? 전후에는 중, 일, 미, 소, 평화동맹을 주장하는 일본 정계에서 활약했다. 어허. 냉전 시대인데 미국하고 소련이 뭔 놈의 평화동맹을 해. 이 개념 없는 소리 하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했던 게 뭐다? 미국의 주둔비 삭감여고. 어허, 이거 지금 우리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빨리 줘! 그러잖아요. 이거 삭감여고를 해? 안 되는데. 1955년에 중공과의 중일 수출입 조합을 결성. 죽으려고 환장했죠. 중공하고 수출과 수입을 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저때 냉전 시대인데. 1959년, 64년 조은래와 회담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1964년에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1964년이면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하고 소련이 정말 사이가 안 좋을 때인데 1964년 정말 사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저때 저 짓을 하고 다녀?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낙선합니다. 잘려나가요. 여기 보면은 출마했지만 낙선. 선거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바로 은퇴해버려. 선거 끝나고 낙선하고 나서. 그 다음이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키시 노부스케입니다. 네. 저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친동세원 사토 에에사코라 써놨죠? 잘 기억해 두세요. 저기 키시 노부스케랑 사토 에에사코는 이름이 완전히 다르죠? 저거 왜 저러느냐?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저 집안이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양자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성이 달라요. 하지만 친형제지간입니다. 자, 키시노부스케 아베 외할아버지 뭐 하려고 그랬냐? 종속적인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주일 미군의 치해법권을 인정한 행정법 개정 시조. 이거 건드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사람 잘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 키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원래 동경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메가더가 직접 화이트하우스에 편지를 써서 석방을 시켜서 수상을 시킨 사람입니다. 메가더가 수상을 만든 거예요. 일본 국민이 한 거 아니에요? 메가더가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옛날 때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다? 얘는 사회주의자, 즉 빨갱이다. 하나, 일본 내에 얼마 없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기독교 신자 수상을 일본에 안치고 나서 일본에 기독교를 퍼뜨려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그 다음 일본 그 여자들의 그 정신 있잖아요. 나데시코. 이런 정신들을 파괴하고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심는데 키시노부스케를 이용하자라고 해서 석방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네. 그랬는데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카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토야마 이치로. 하토야마 이치로는 2008년도 하토야마 하드나이스에서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입니다. 저희도 있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리하르트 니콜라우스 폰 코덴호페 칼데르레르기의 우애를 강조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리하르트 니콜라우스 폰 코덴호페 칼레르기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보여준 거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얘기했죠? 메가더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같은 편 아니에요. 자기끼리 싸웁니다.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왜 프리메이슨 끼워줘요? 그 여러분들이 미국의 정치 세계를 몰라서 그래. 같은 프리메이슨으로 싸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랬냐? 대미 자주노선, 소련과의 또 소련과의 국계협원. 이런 얘기를 왜 해? 주일미군 철수.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예.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면 그 사람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제명에 못 살아요, 진짜. 예. 그 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시작전권 회복 이런 거네. 조심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잘렸어. 이 사람도. 그 다음 사토 에사쿠. 누구다? 키시노부스케. 아베 외할아버지의 동생. 그건 작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당연히 잘렸습니다. 왜 잘렸느냐? 베트남 전쟁 중 오키나와 반환 요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위험한 짓 했죠. 위험한 짓.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복잡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반중 친미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일본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보수파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보수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 왜? 일본의 국익을 위해 싸우니까. 근데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싸웠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들은 본의 아니게 반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본이 2차 대전 패전한 이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거의 식민 통치 시에 하다시피 했고 지금도 상당히 그래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걸 자주적인 외교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내 우파들은 반미적 성향을 가진 우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파들은 반미적 성향을 가진 우파들은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우파 그러면 친미적입니다. 좌파들이 반미적이지. 근데 일본은 좀 다르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러니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와 한국의 우파가 일종의 좌파들이라는 것처럼 국제 코민테른에 의해서 서로 연대하는 것처럼 한국의 우파랑 일본의 우파가 연대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거의 대부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미적 성향을 가진 일본의 우파들은 한국의 우파랑 안 친합니다. 한국의 우파들은 친미적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 관계를 이용해서 또 나름대로 빼먹으려는 국익을 챙기고 그래. 그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참 그게 골치 아픈 존재가 돼. 그래서 누구를 지원하느냐? 한국의 좌파를 지지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몰라. 일본의 우파들은 한국의 좌파를 좋아한다는 거 잘 몰라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타나카 가쿠에 총리 재임 중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 미치겠네 이 사람 진짜. 또 이런 짓 하네. 에? 주은래 모택동을 만났대요. 미쳐버려. 보세요. 1974년 9월 중공을 방문해서 모택동 주은래 만나고 나서 3개월 뒤에 사임합니다. 사임 당할만 하지. 그리고 2년 뒤에 로키드 사건이 발생하고 1985년 뇌경색으로 물러나죠.
저 사람은 로키드 사건 때문에 진짜 평생을 고생해요. 평생을. 예. 이렇게 된다고. 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 반미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후쿠다 타케오. 예. 여기 보면은 미키다케 후임으로 60조에 총리가 되었다 등등등등 나오죠. 뭐 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등소편 부총리를 일본에 초대해서 일중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 와따 미치겠네. 이 짓을 한 거야. 아직도 냉전 시대인데. 응?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베 총리는 일본의 우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요. 일본의 우파예요. 일본의 민주당이 좌파니까. 자, 어떤 가끔씩 제 방송을 보는 개념 없는 친중 우파,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래요. 아베 중국이랑 손잡네. 아베 뭐 어쩌저쩌 그래. 내가 그래서 좀 세계 뉴스를 좀 봐 하는 거예요. 첫째, 아베 집안이 중국하고 친해요. 왜 친했느냐? 꼭 친중파란 개념으로 친했다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워낙 견제와 압박이 들어오니까 일종의 세력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중국하고 소련이랑 손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힘으로 미국을 견제하겠다. 이러한 외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거는 키시노부스케도 그랬고 그 동생 사토 에사코도 그랬다고. 아베는 안 그랬을까? 아베도 그래요. 그래서 아베가 가끔씩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엄청 조지고 두들겨 패는데 갑자기 스와프를 연결해 주질 않나? 갑자기 중국에다 공장 짓지를 긴든다고 하질 않나? 이상한 짓을 한다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국이 열받을 만한 짓을 한다고. 네. 왜 그러느냐? 아베 자체가 원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그랬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베 수상도 알아요. 만약에 북한이 친미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미국은 일본 버립니다. 그 순간. 그 현대판 나비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비 부인. 여러분 나비 부인 아시죠? 오페라. 거기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나비 부인이 그 미국에서 온 그 제독한테 애인 관계로 있다가 그 미국 제독이 미국 갔다가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애 갖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 미국 남자랑 짝짝짝해서 태어난 호녀라 자기 아들 낙동강 오리알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나비 부인 자살하잖아. 응? 북한이 친미로 돌아서면요,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요 많이 떨어져요. 팽당한다고. 아베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저 상태로 있으면서 똥탕을 치고 계속 반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친중 행위를 해줘야 일본의 아베 수상은 안심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자꾸 문재인이 이상하게 색깔 변하네, 이런 일이 나고 북한에서 움직임이 이상하네, 이렇게 되면 아베는 초조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11 트럼프가 제안했을 때 아베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한국이 거기 들어간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한국이 들어오는 순간 밀려.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적 우선순위를 따지라 그러면요, 1등 북한, 2등 대한민국, 3등이 일본이에요. 순서가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도 안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얼마든지 한국 버리고 북한과 손잡을 수 있다. 왜? 이건 다 중국 조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중국을 조직해서 북한이랑 손잡으면 뭐 일본이나 뭐 한국이 삐져갖고 나 삐졌어, 나 그럼 중국이랑 손잡을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맞아 뒤지죠. 그러지도 못해요. 지금의 한국, 일본, 북한의 상황은 미국이라는 황제가 있으면은 일종의 후궁들, 무술이라고, 무술이. 어떻게 성은 좀 받아보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안방 마님 역할로 잘 유지를 해왔는데 불안불안한 거야 지금. 언제 남한과 아니면 북한이 친미로 돌아서냐, 그 순간 자기는 서열 1등에서 3등으로 꼬꾸라지니까 불안불안한 거라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갑자기 중국도 지원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 중국 망하면 안 돼, 힘내, 버텨,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럼 미국이 그걸 모를까? 다 알지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 명분에서 일본도 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중국이랑 싸울 때 너 뒤로 몰래 중국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모든 전략은 중국을 쓰러뜨리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일본이 이 미국에 붙어있는 것처럼 바싹 붙어있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중국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은근히. 그럼 미국 진짜 열받지.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국제관계가 복잡한 거라고. 그래서 아베 이번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이런 거거든. 다른 역대 일본의 정치인과 수상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배상 책임 뭐 어쩌저쩌고 얘기하고 쫓겨났죠. 아소타로는 지금 강제징용과 관련이 있는 그 집안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네. 아소타로는 요시다 시게로 전 총리의 외손자랍니다. 근데 이 아소타로의 종교가 우연치 않게 천주교네. 세례명도 저기 써있지만 프란치스코예요. 일본에 천주교 신자 별로 없는데 개신교 신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정말 드물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일본 자민당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 자민당 그러면 일본에서 우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본 우파 안에는 좌파들 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 미래통합당 안에도 좌파들이 꽤 있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소타로는요 천황가랑도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천황가하고 친척지간이에요. 누구랑 이렇게 가계도를 보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얽혀 있더라고. 굉장한 명문가 집안이야.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한일 해저 터널 연구의 이론이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한일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이면 저거 통일교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토야마 유키오. 아까 하토야마 이치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정치가 족벌체제로 이루어져요. 자기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해먹습니다. 아마 하긴 우리나라도 뭐 똑같아. 그래서 뭐 후텐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주장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거 얘기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두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하토야마 유키오. 2008년도서부터 해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있을 때 당시에 일본이 잠깐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죠. 한 4년 정도?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이력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토야마 유키오는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의 영향으로 우애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선구자인 이름 또 복잡하죠. 리하르트 니콜라우스 폰 고덴호 칼페칼레르리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우애라는 거는 프리메이슨의 이념이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름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찾아봤죠. 리하르트 니콜라우스 폰 코덴호 페칼레르기 라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혼혈한가 봐요. 엄마는 일본인인 것 같아. 네. 이렇게. 근데 한글 위키피디아 찾으면은 자세한 정보가 안 나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본 위키피디아로 전환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딱 나. 프리메이슨 로치 인도. 이게 아까 우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카르토 폰 어쩌다저쩌다의 우회단인 프리메이슨 회원 즉 프리메이슨이다 해가 쭉쭉쭉 나와요. 그렇죠?
그랬었고, 이 프리메이슨들은 나치랑 안 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나치가 만든 명부에 저 사람은 프리메이슨이다라고 하고 온갖 감시와 탄압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시와 탄압 때문에 프랑스로 도망가요.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써 있어요. 대놓고 공개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프리메이슨은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에요. 공개 조직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죠? 공개 조직이에요. 제가 나중에 미국 가거나 영국 가게 되면은 내가 프리메이슨 롯지 방문해가지고 제가 비디오 촬영할게요. 그거 신청 한번 해주거든요. 인터뷰도 한번 딸 수 있으면 딸게. 예. 그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공개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음모론의 세계랑 많이 다릅니다. 예. 물론 위로 올라가면은 비밀이 있죠. 모든 업계가, 현대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대기업도 뭐 비밀이 왜 없겠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임원회의는 비밀이잖아. 하지만 일반적인 건 공개 다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 대리점도 있고 다 있듯이. 예,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데? 하는 걸 느낀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치들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메이슨도 개파와 파벌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를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 서로 싸워. 물론 최종 보스는 하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밑으로는 무수히 많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맨날 뭐 유태인, 반유대주의 이 우파사들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맨날 공산주의를 만든 거는 유태인들이니까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본주의도 유태인이 만들었는데 그건 왜 비판 안 해?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둘 다 만들었어요 라고. 자본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도 만들고 사회주의도 만들었다고. 만들어 놓고 둘을 경합시킨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뭐랄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정반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은 계속 싸워야 변화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지? 혼돈 속의 질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경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모론을 볼 때는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치를 만든 것도 프리메이슨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프리메이슨을 탄압한 애들도 또 나치야. 이쪽을 지원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쪽을 공격 견제 세력 둘 다예요. 골 때리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 나오코라는 사람이 되죠. 네. 간 나오코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일본말로 여기 있는데, 이 간 나오코가 제가 봤을 때 일본 수상 중에 뭐 여러 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냐? 이 간 나오코 총리 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였더라? 이 사람 임기 때니까 잘 안 보여. 그래, 2011년 3월 11일 날 났을 거예요.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겁니다. 지진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진짜 완전히 박살쳐.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한 때가 바로 저 때예요. 간 총리 때. 내가 저 때에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일본의 쓰나미랑 지진 사건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 저는 그때 일본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그때 일본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와, 지진이 존나게 비이상적이야. 이 세상에 그런 지진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지진은 없어요. 진짜 비정상적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나 근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나는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이상한 지진이었어요. 난 그 지도를 딱 보고서 와, 이거 인공지진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타격을 받고 일본의 GDP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일본이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때 그 꺾였던 GDP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어. 하프 아니에요. 하프 아니야. 하프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거는 매우 매우 비정상적인 인공지진과 같은 자연지진이에요. 매우 매우 이상한 인공지진처럼 보이는 자연지진이니까. 하여튼 하프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 다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터졌지. 후쿠시마 발전소 폭파 사건 진짜 이상하죠. 여러분들 국내 뉴스걸 내가 쭉 봤거든요. 안 나오네. 후쿠시마 발전소 사건도 진짜 이상한 사건이에요. 참 말은 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진짜 이상한 사건이었어.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일본이 폭삭망해요, 진짜. 근데 그때 일본이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토요타 리콜 사태. 예? 기억하실 거예요. 토요타 리콜 사태. 일본 회장이 그 미 국회의사당에 끌려가서 청문회까지 했어. 질질 짜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다고. 일본 토요타. 그 어마어마한 토요타가 꼼짝도 못하고 그랬었던 사건이 그때 일어났었고, 지진 났고 후쿠시마 발전소 터졌고, 와 장난이 아니었지 일본이 그때. 그랬었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이 간 나오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북한 쪽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정치 자금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 청문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간 나오코 이 사람이 코너에 몰려요. 돈 받은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일본 NHK 그 국회 청문회 뉴스 나와요. 저 영상으로도 본 적 있어요. 인정해요.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인정해요. 그거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단체야. 그래서 그 돈 돌려줬어. 그래요. 근데 뇌물은 이미 받는 순간 뇌물 수령자가 돼버려요. 돌려준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코너에 몰렸는데 지진 때문에 살아났어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지진 때문에 간 나오고 이 사람의 뇌물수수 사건은 덮입니다. 왜? 일본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의 그 지진 이런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없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 흥미롭게 봤던 건 뭐였느냐, 그때 제가 일본 뉴스를 계속 봤어요. 그 뉴스만.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 어떻게 발표하는가, 그 또 기상청이 발표를 또 번복도 합니다. 말을.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온갖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 간수상이 발표를 하는데 말을 못해. 예? 거기 기자들 앞에서 이거 기자회견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막 기자들이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느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근데 막 어버버 거려요. 그리고 막 추궁을 당하는데, 그때 내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여러 영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미국인이 뒤에 있었어.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뒤를 쳐다봐. 그래서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처음엔 그랬어. 똑바로 얘기해. 뒤에 누구 있어? 왜 자꾸 뒤에 의식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인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자꾸 쳐다보지?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니도 바지구나. 니도 바지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 총리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결국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아베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베가 들어온 거예요. 아베 수상도 불쌍하죠. 불쌍해.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뭐 일단 아베 집안 자체가 일단 그 동경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키시노부스케가 있고, 그 다음에 핵 개발을 했던 사토 에이사쿠가 또 자기 작은 외할아버지고, 뭐 이런 관계잖아. 그래서 전통적으로 집안 자체가 반미적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반미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번 했었죠. 그래갖고 그거 살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일본 사람, 그 사람 통해가지고 선 연결해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살려주셔 해가지고 간신히 관계 회복한 거라고. 그래서 골프장에서 몸개그도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간신히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조금 한계에 좀 왔죠. 좀 한계. 왜? 문재인이 변하려고 그러고 북한이 변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갑자기 팽당할 것 같은 거야. 뭐 일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 아니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미국이. 미국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좀 사줘. 그러면은 중국하고 뭐 해갖고 뭐 돼지고기 뭐 안 팔리고 중국이 안 산다고 뻗팅기면 아비한테 야 돼지 좀 사줘. 그러면 돼지도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기껏 다 해줬는데 결국 손은 누구랑 잡으려고 그래, 미국이. 지금 북한이랑 손 잡으려고 그러고 있잖아. 물론 곁다리로 한국도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랑. 그러면 아베는 뭐가 되는 거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베 수상은 뭘 하려고 했느냐, 어쨌든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있고 문재인은 계속 똥볼을 차게 만들어서 미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맺지 못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하면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보통 국가, 즉 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게 해야 된다는 게 아베 수상의 기본적인 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된다예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엄청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장을 하게 되면은 중국보다 더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어려운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보통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지. 왜? 미국 애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니까. 이번에 손정이 박살났다 했잖아요. 손정이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우주 개발 자체가 실패하잖아.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나오죠. G7 참여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은 일본이 필요해서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남자가 바람을 필려 한다니까 지금. 본부인 일본을 두고 눈은 북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구나 G11에 한국 집어넣자면 당연히 뚜껑 열리지. 야 내가 여태까지 한계에 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열받지. 부상 반대하죠. 그랬는데 손정이 아베 신조의 강력한 자금적 후원 세력인 손정희 씨가 요즘 자금난에 빠졌잖아. 그리고 일본도 미국처럼 이렇게 똑같이 우주군 만들려고 했는데 우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처럼 손정희가 똑같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망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우주 산업도 못할 것 같고 손정희가 자금이 부족하면 아베도 정치 자금 부족할 것 같고 요즘 뇌물 가와이 유리코라는 사람 뇌물 사건 터졌죠. 그 다음에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그 시오리라는 여자 성추행한 사건 이거 터졌죠. 그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아베 수상의 절친이잖아요.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자금까지 부족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아베 실각하겠는데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이거 아베는 또 현대판 나비 부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일본이 또 미움받을 만한 거 이거 슈퍼컴퓨터가 세계 1위랍니다 지금. 슈퍼컴퓨터 세계 1위를 일본이 만들고 우주군 창설. 야, 이거 미국이 가만 안 있지. 응?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복잡한 관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미국한테 이게 하이하이 하면서 고개 숙이는 것 같지만 항상 뒤로는 칼을 갈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야. 이번에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조지겠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렇게 일본하고 함께 위성 개발을 하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미국이 일본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야. 일본이 미국을 벗어나 우주 개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위성을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 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중국하고 북한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딱 보니까 감이 나오지. 뭐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하는 거 못하게 한 다음에 소위 기술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조인트를 하고서 아마 일본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또 새로운 바지 사장이 지금 어저께도 인공위성 쐈어요. 어저께도 2번인가 쏜 것 같던데. 네. 미친듯이 지금 쏘아 올리고 있어. 네. 유튜브 채널 스페이스 X 가서 보세요. 또 쏘아 올렸어요. 와, 얘들 일주일에 몇 번을 쏘아 올리는 거야 도대체. 네. 하여튼 저러고 있다고. 돈이 필요해. 일본한테 뜯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일본이 엄청 시달린다. 우리는 안 시달려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좌파들 맨날 반미 얘기하면 되죠.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뜯기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솔직히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이 생각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 일본입니다. 일본은 망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살 거야. 그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버텨줘야 돼요. 미국의 그런 압박으로부터.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막아주는 방패막이라고. 방파제예요, 방파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망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이나 또 그 반일을 하는 우파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지진해서 가라앉다가 뭐 만세 이런다고 해서 아니 일본 뭐 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종속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속된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 외교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 일본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상호 공생관계는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친해지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한국하고 일본은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돼요. 왜냐? 너무 가까워져도 타겟이 돼요. 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북아의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너무 친해져도 철퇴를 맞습니다. 적당한 거리선에 있는 게 서로 좋은 거야. 요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네.